자, 오늘 영상은요, 아파트,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아니면 아직 바닥 아니다. 부동산 양극화에 대해서 그 진실을 제가 파헤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 무주택자 분들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내가 과연 지금 집을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인 분들도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연일 지금 정부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그런 정책들이라든지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집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이 없는 무주택자 분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집이라는 게 거주의 목적으로 산다 그러면 내가 언제쯤 들어가가지고 내가 만족하면 살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다수는 큰 돈에 들어가고 대출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꼭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서울 핵심지는 뉴스를 보면 계속 오른다, 오른다 이런 말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지금이라 너무 지금이라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나 이런 혼란이 굉장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지방이라든지 비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도 오르지 않고, 유인량도 쌓이고 있고, 이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혼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더 오를 것인가? 지금 바닥이다. 바닥이니까 더 오를 것이니까 지금 사야 된다?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지금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에 대한 부분, 이 양극화에 대한 실체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 실체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뉴스를 접했을 때 어느 쪽의 입장으로 얘기하냐에 따라가지고 나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는 데이터 기반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지금 매수자들한테 매도자들이 흐름에 대한 그 심리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파악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내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양극화란 말이에요. 초양극화. 여러분도 이 부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가 살고 이미 주택 가지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1주택이신 분들이 그냥 이제 어찌됐건 이 분들은 사고 팔고의 개념을 좀 벗어나서 과연 내 아파트가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매수 되기 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가지고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들겠지만 계속 몇 년째 계속 매수를 지금 되게 하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시점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판단이 잘 안 서는 시장이 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연일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지금 시공가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 얘기고 그 부분이 그 뉴스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여준 표 자체도 지금 서울시에서 최고가 순위의 아파트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언제냐면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일 이 기준으로 최고가 순위 아파트를 지금 제가 표로 정리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1위가 나인원 한남이죠. 2위가 신현대, 그리고 3위가 레미안 버스티지, 4위가 현대 1, 2차, 5위가 한양 2차, 6위가 반포자이, 7위가 레미안 원베 1, 2, 그리고 8위가 신만포 2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최고가를 찍은 아파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공통점을 좀 찾으셨나요? 자, 1위 나인원 한남은 프리미엄 아파트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아파트 시장과는 항상 별도로 항상 프리미엄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제쳐두고요. 그리고 그 2위서부터 밑에까지가 대부분 어디죠? 지금 자, 강남구 서초구예요. 강남 서초구고, 자, 강남구와 서초구에 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서초구는 자, 개발이 많이 되고 있거나 새 아파트가 재건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고가를 찍는 아파트들 보면은 그래도 준신축들 아파트, 우리가 살기에 어느 정도 윤택감을 주는 아파트들이고, 강남구 아파트들은 지금 이제 재건축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시고가를 찍은 아파트들은 어디로 포진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강남과 서초구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제외하고서는요, 아파트 가격 연일 신고가라는 말은 솔직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뉴스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어서 반평균에서 어떤 사람은 100점을 맞았고 어떤 사람은 20점을 맞았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평균은 쑥 올라가겠죠.
근데 20점 만점이나 100점에 대한 차이는 갭은 굉장히 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그러니까 평균을 올려주는 애들은 이런 고가, 신고가를 나타내주는 이런 아파트 애들이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꼈을 때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 얼마 상승률이 높였다 이런 것들은 이 고가의 아파트들이 상승을 기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지금 이런 뉴스에 나오는 연일 신고가라고 나오는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 조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보다 신고가 나온다는 뉴스만 보면 지금 모든 아파트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표를 한번 봐볼까요? 자, 최근 하락 아파트에 대한 표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 일주일 거래거든요. 자, 단지명을 볼게요. 성북구 장애동의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최고가 대비 3.35 하락이에요. 이 최고가의 계약일이 언제예요? 2025년 10월 15일. 자, 2025년 아파트가 어땠죠? 예, 최고가를 찍었었죠. 거의 아파트가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2025년 하반기에. 그 두 번째를 볼까요? 성북구 정릉동 정릉 풍림아이언. 자, 어때요? 최고가 대비 2.1억이 하락됐어요. 2.1억 하락. 그리고 퍼센트로 따지면 24%거든요. 최고가 하락에도 아까 위에 그 아파트도 20% 하락, 20% 하락이라고 굉장히 큰 거. 아파트에도 20%면은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아파트는 어때요? 지금 최고가가 언제 찍은 거죠? 2021년도에 찍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항상 대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들이 지금 2025년도에 하반기 때 최고가를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지만 그 전에 최고의 상승률이 높았던 기간이 언제죠? 네, 맞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관심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있으면 꼭 그 아파트의 실거래가 그래프를 봐보세요. 그럼 그 아파트가 과연 최고가를 언제 기간에 찍었는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최고가를 경신했는지, 경신할까 못했는지,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거래가를 보셔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 역시 24%가 떨어졌고, 자, 세 번째, 도봉구 쌍문동 한양 6차 아파트. 자, 5.1억에서 6.95억, 최고가는 6.99억에서 5.1억이 떨어졌어요. 이 역시, 지금 떨어진 것도 거의 2억 가까이 떨어졌지만 이 역시 27%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자, 최고가 대비. 최고가 언제 찍었던 거죠? 2022년도였던 거죠. 그 제가 예전에 내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25년도 작년 하반기 때 아파트 가격이 전체로 다 올라가지고 모든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다는 식으로 뉴스나 SNS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2021년도부터 2022년도가 최고가 찍은 그 최고가를 경신하지 못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균을 올려줬던 아파트는 그 정말 프리미엄 아파트야, 고급 아파트가 올려줬던 거지. 일반적인 서울 핵심 지역, 비핵심 지역 아파트들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지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부분 2021년도, 2022년도에 최고가를 경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락폭도 그 최고가 경신한 것보다 20% 내외로 가격이 지금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2021년도, 2022년도에서 2026년도, 현재 26년도인데 이 4, 5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르지가 않은 거죠. 근데 뉴스에서는 어떻게 얘기 나옵니까? 아파트 가격이 연일 올랐다고 이렇게 핵심지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에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지금 양극화가 극심하게 심화된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가격은 지금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니다. 지금은 떨어진 거는 완전 떨어진 것도 아니라 더 바닥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양비론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지금 바닥이니까 이 떨어진 바닥에 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다. 이 사람들 똘똘한 한 채 선호에 대한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파트 살 사람은 다 샀지만 그래도 계속 좋은 아파트, 서울 핵심지 아파트, 그리고 서울 아파트들은 계속 선호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핵심지 쏠림 현상이 계속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한정적인 입지가 있어요. 한정적인 입지, 어딜까요? 대표적으로 한강 벨트라인 한정적인 입지죠. 서울시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그 벨트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 더 이상 한강이 더 이상 줄기쳐서 더 확장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라인들은
더 오를 것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절대 아닌 거죠. 저는 맞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강적인 곳인 업무지과 접근성이 좋은데, 그리고 학군지 이런 데의 아파트들의 가격대는 계속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 부족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공급 부족 뭐냐? 왜냐면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많아졌지만 아직 이게 준공되는 완공 시점에 대한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공급보다는 지금 수요가 많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공사비가 너무 급등을 했어요. 이거는 저같이 상업용 건물을 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건물 하나 지으려면 평당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했던 것들이 1000만 원 다 훌쩍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가격 상승률이 거의 100%가 넘어갔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는데, 그 예전에 뭐 10억이면 지었던 건물을 20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건물의 가격이 공사비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준식주가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이 가격이 오르면 주변 아파트들의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리고 자, 유동성의 격차. 자,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명확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한강 벨트라인의 아파트들. 그 중에서도 강남, 서초구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이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주변의 아파트들도 점점 파도처럼 가격대를 끌어올려 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틀린 걸까요? 맞은 걸까요? 이 말 자체는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강남 서초구에 대한 그 희소성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 유지가 될 거죠. 물론 이 아파트들 자체도 조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당연 조정이 있겠지만 큰 하락폭이 겪거나 그 막 폭락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든 약간의 조정은 챙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의 폭이 크거나 작거나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시 가격을 회복하느냐 안 하냐 이게 가장 핵심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닥론이다. 바닥론을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바닥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이거 살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지금이라도 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바닥론에 대한 근거들이 또 다른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금리 또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단순히 금리가 인하될 거다 기대감으로 아파트 매수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 기사 하나 띄워드릴게요. 참 하는 기준금리 연 2.5% 동결 6차례 연속이라는 거죠. 자. 하느니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는 작년부터 계속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기준금리 절대 인하하지 않았어요. 그 인하를 하지 않은 목적이 뭐냐면 한해도 그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목적이 뭐냐면 원달러 환율과 서울 집값 불안이 지속되는 건데 성장은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직전 금통이 1월 달에 의견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완전 삭제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바 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성을 갖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맞는 걸까요? 틀리다는 거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것이 왜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왜냐면 대부분 부동산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됐을 때 수요자들이 굉장히 그 부담감이 덜어들고 그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왜냐면 내가 감당해야 될 대출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한은에 대한 기조는 뭐냐면 서울 집값도 안 좋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금리는 더 이상 낮추지 않겠다라는 게 현재의 기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 한은의 기조의 이 금리 인하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 나만의 기대감이 누군가의 얘기만 듣고 이 부동산을 취득해야 될 시점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건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량 회복의 조짐이 있고 신축 공급 절벽에 따른 실속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아까도 얘기했죠. 신축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재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진행되는 곳들은 많아요. 재개발 정책도 많지만 현재 최근에 앞당겨가지고 완공되거나 준공되는 아파트는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거래량 회복에 대한 조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조금 작년에 그 규제 정책에 대해서 움츠러들었던 게 조금 회복세 된 거는 뭐냐면 지금 5월 9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잖아요. 지금 그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거래량조차도 확 거래량이 늘어나는 회복하는 것도 눈에 띄게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매수자들 자체가 지금 아까 관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거래 회복의 조짐이 지금 단순하게 지금 경기도 좋아지고 모든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이쪽에 가까운데,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 뭐냐면, 제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지금 DSR, 그리고 지금 최근에 뉴스 기사도 나왔었는데, 비주거에 대한 대출도 본다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현재 시장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사람들의 돈 자체가 다 지금 부동산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채에 대한 비율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부채에 대한 비율이. 그리고 예전에는 이 비주거, 그러니까 뭐 상업용 건물까지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옥죄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그것까지 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출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된다는 건 시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방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죠. 서울의 핵심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지만 지금 아직 지방에 대한 부분, 이 지방에 대해서 주문했던 부분, 악성 미분양도 굉장히 많고 지방의 지금 아파트들 가격대는 굉장히 침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부에 대한 지금 규제 정책, 그리고 시장 전체 일부에 대한 그 핵심지, 서울에도 초핵심 지역만 가격이 오른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크게 오를 일이 없다라는 게 뭐 저를 비롯해서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의 의견인 거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시장 자체를 이제 바닥이라고 보시면 안 되라는 거죠. 바닥이라고 보기 이전에 지금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부 기조가 지금 너무 지금 불안정해요, 지금. 왜냐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파트를 지금 사는 시점보다 더 불안한 시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급한 마음을 갖는 거는 굉장히 좀 옳지 않은 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1가구 1주택인데 집을 내놨다고 지금 뉴스 기사를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집을 팔겠다. 난 다주택자도 아닌데 집을 팔겠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예전에 정부들이나 그렇게 했던 행동들에서 가장 비판받았던 게 뭐냐면 그 내로남불이었던 거죠. 나는 다주택자, 난 핵심지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남들한테 팔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내로남불로 많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내 1가구 1주택이지만 난 이 주택도 난 팔겠다. 난 주거에 대한 이 아파트를 투자로서 갖고 있지 않겠다라는 거를 표방하고, 나도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정부에 대한 이 정책은 앞으로 더 강하게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하나의 시사적으로 지금 의지를 표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투자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는 뭐 물론 거주의 목적이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큰 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투자 시점으로 뭐 오를까 안 오를까를 판단했을 때 신중해야 될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사지 마라가 아니고 신중하라. 자, 앞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양극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극화는 고차가 될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지금 잠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게 2006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그 10년도의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 서울의 비핵심지 지역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21년도에서 2021년 넘어갈 때 최고가를 찍었는데 2025년도에 아파트 급상시기에도 최고가 2021년, 2022년에 최고점을 회복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핵심지가 아닌 비핵심 지역의 이 실거래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비핵심 지역을 아파트 살려주시는 분들은 지금 급하게 사실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프가 보여주잖아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요. 실거래가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그래프를 볼게요. 자, 다음 그래프는 뭐냐면
200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실거래가 그래프예요. 이건 보세요. 이 그래프는 자, 2021년도부터 22년 넘어가는 거에 실거래가가 고점을 이미 2025년도에 넘어섰죠. 그쵸? 이 아파트는 어떨까요? 어느 쪽의 아파트일까요? 자, 서울에서 초핵심지 지역의 아파트에 제가 실거래가 그래프를 제가 지금 갖고 온 겁니다, 이게. 자, 이런 아파트는 살 가치가 있을까요? 양극화를 봤을 때? 이런 아파트는 살 가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까 있던 아파트의 가격대는 10억 언더의 가격대고, 지금 아파트는 지금은 40억, 50억에 가까운 아파트인데, 지금 제가 이걸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초양극화 시작됐다는 거죠. 초양극화. 그러면 내가 살라는 아파트가 초핵심 지역의 아파트인지 아니면 비핵심 지역 아파트인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냉정한 판단했을 때 비핵심 지역 아파트라고 한다면 지금 마음을 급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아파트 시장은 초양극화 시장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상업용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초양극화로 갈 거고 투자자는 옥석 가리기가 앞으로 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거 위주로 봐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이건 투자자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핵심지 재개발을 노리세요. 핵심지 재개발. 핵심지 재개발은 뭐냐면 자, 서울 한강 벨트라인에 인접해 있는 곳 아니면 핵심 업무지가 인접해 있는 재개발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노리는 거고, 자, 두 번째, 한강 벨트 라인을 장기적으로 노리라는 거죠. 한강 벨트 라인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있죠. 물론 있죠.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어때요?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여기를 노리라는 거죠. 물론 비싸죠, 가격이. 물론 비싸니까 이 지역을 주거지로서 노리면 너무 좋겠지만 이 지역이 안 되면 어디 놀아야 될까요? 한강 벨트라인, 한강 끼고 있는 곳들. 자, 영등포구 아주 좋습니다. 영등포구도 아주 좋기 때문에 영등포에서도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등포에 있는 재개발이 이어지고 새 아파트가 되면 굉장히 그 지역 가격대는 이제 끌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런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나마 다소 지금 물론 영등포구 아파트도 많이 올랐습니다. 비쌉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돈에 대한 여유가 좀 있다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한강 벨트나 핵심 지역을 노리는 게 우선적으로 좋고요. 자, 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특수지구를 노려야 돼요. 특수지구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업무지구 근처 학군지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학군지가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대치동, 강남의 대치동 있죠. 너무 비싸죠. 그리고 목동이 있잖아요. 강북에서는. 강남의 핵심지 말고는, 그리고 양천구 목동이 있죠. 지금 여기는 목동은 강남에 비해서는 가격대 학군지 치고는 가격이 좀 다소 저렴하죠. 그리고 광진구도 있죠. 이런 데를 노려볼 필요가, 왜 이걸 노리라고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학구열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미래는 이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래 시대에서도 이 학구열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성공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내 출신 학교, 나의 그 배경이라는 거에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스펙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스펙이 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학벌이기 때문에 이 학군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를 사실 분들은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내고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자가 안 되는 말이에요.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는 매수자가 약자고 내고에 대한 폭이 적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내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자, 뉴스만 보고 SNS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가격대가 계속 오를 수 있고 불안감을 조성한 뉴스도 많이 나올 거라면 절대 거기에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실거래가 그래프 다 따져보고 이게 핵심 지역, 비핵심 지역인지 다 따져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고 내가 이걸 매수해야 되겠다는 지역이 있고 그 아파트를 찍어놓는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내고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과감하게 내고하는 폭에서 그쪽에서 수용을 안 한다? 그러면 좀 기다려줘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터무니없게 내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고를 하지 않고 매도자 우위 시장처럼 내가 지금 접근한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던 이유는 지금 너무 그 아파트를 지금 너무 시장도 불안하고 아파트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예전에 뭐 벼락거지처럼 그때 못 사가지고 나중에 아파트를 못 샀던 게 나중에 탔던 사람들은 갑자기 큰 불 이런 것 때문에 내 벼락거지가 되지 않겠냐, 이런 공포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시장이 아닌 거예요. 내수 경기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장인 거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다 뽐뿌가 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부분만 채권 잘 알아가셔가지고 매수를 하실 분들은 그렇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